이번 영상에서는 비언어적인 인간관계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고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우리가 흔히 비언어적인 대인 기술을 활용할 때요,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언어적인 의사소통 내용을요, 비언어적인 기술이 대체하거나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. 눈을 찡긋찡긋 한다든지 손짓을 하면 그 내용을 훨씬 보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. 또한 시각적인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언어적 소통에서 강조할 사항이나 감정적인 내용도 보다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. 세 번째, 화자와 청자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 이러한 흐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의 표정과 여러 가지 행동을 보고 우리가 대화의 속도나 어떤 내용의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. 네 번째로, 타인에 대한 미묘한 태도나 감정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적 기능을 갖습니다. 그렇다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나의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리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심리학자 호울에 의하면 주위 공간을 우리는 심리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친밀력이라고 할 때는요, 친밀한 사람만을 이 공간 안으로 허용합니다. 예를 들어서 연인이나 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아주 가깝게 바라보고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얘기를 해도 이상한 느낌을 갖지 않죠. 그 다음으로 개인력은 사적인 개인적 공간으로서 1m 20cm 정도까지를 우리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주로 확보를 하게 되죠. 그 다음으로 사회역이라고 해서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허용되는 거리는 120cm부터 330cm까지입니다. 그 다음으로 나와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공적인 관계에서는 공공역이라고 해서 330cm 이상을 허용합니다. 이제 다음으로는요, 우리가 앉는 방향, 앉는 거리에 따라서도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. 테이블의 위치에 어디에 앉는가에 따라서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나의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려면 다소 친밀한 사이일 때 덜 불편하게 됩니다. 그래서 B1의 자리는 서로 협동적인 일을 할 경우나 친밀한 사이일 때 허용하는 자리라는 점 아셔야 되겠습니다. 면접이나 협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B3, 즉 정면에 위치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상대방의 표정을 봐야 되고 우리가 다소 긴장되는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정이 잘 보이고 몸짓이 잘 보이는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대화를 서로 하고 싶을 때 혹은 저희와 같이 심리 상담을 할 때 선택하는 자리가 있습니다. 바로 대각선에 해당되는 B2의 자리입니다. 자, B2의 자리는요, A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없으면서 대화를 이끌어내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거나 적극적인 태도가 없을 때는 B4나 B5를 선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이러한 공간과 방향을 잘 활용하셔서 나의 적절한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